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마지막 부분인 이 3. 가정연계 인성교육 강화와 인성교육 지원체제 구축이라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과제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두 부분에서는 인성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과 또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실천이라는 과제 1과 과제 2를 함께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이 학교 안에 인성교육과 관련된 문화나 분위기를 만들고 또 교육과정이나 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인성교육을 실천함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효, 예, 정직, 존중, 배려, 책임, 협력, 그리고 소통 8개의 덕목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는 공동체적 인성인 존중과 배려, 협력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인성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과제 1과 과제 2에서 다뤘다면 과제 3에서는 이 학교 안에서의 교육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인성의 부분을 가정과 연계해서 어떻게 협력적으로 학생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 있고요. 과제 4에서는 이 과제 1과 2, 3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학교 안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것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공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 가정연계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첫 번째 세부 실천 과제는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활성화입니다. 정말 제목 그대로 학생의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학교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부모님 또 보호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 학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가정 학교가 함께하는 소통 문화를 확산한다. 이 소통의 방법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떠한 내용들을 소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존중과 배려의 가족 문화 조성입니다. 그래서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 안에서 화목하다면 바깥에서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화목한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고 또 부모님과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 있다면 학교에서 별다른 인성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어쩌면 이 인성적인 측면에서 아이는 점진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 내에서 전부 다 바쁘시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 내 가족의 날을 운영한다든가 부모님과 함께 가훈 만들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인성 브랜드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또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정 생활 협약을 만들고요. 예, 이것도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 나와서 재미있네요. 스마트폰 없는 날 가족이 함께하는 공감 소통데이 등을 만든다. 우리가 이걸 하라 그런다고 해서 가정에서 꼭 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학부모 교육 때 안내를 한다면 또 이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던 것이 이겁니다. 밥상머리 인성교육. 그래서 우리가 식사 시간에 자녀와 소통하고 배려가 있는 대화 시간을 갖는다거나 또 기본생활 습관 지도라던가 또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조언들을 해준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성교육의 하나다. 또 마지막으로는 가정사랑, 가족사랑, 효행, 경로, 교육 운영을 지원한다. 그래서 5월이면 가정의 달인데 또 10월이면 효행, 경로의 달이고요. 이때를 이제 계기 삼아서 이제 계기 교육을 해보는 거죠. 어버이날 감사 손편지 쓰기나 영상 편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께 편지 쓰기 등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아이들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가정의 인성교육 실천 지원인데요. 가정연계 인성교육을 위한 두 번째가 가정의 인성교육 실천 지원입니다.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캠페인을 운영한다. 그래서 행복한 가족 만들기, 또 1일 한 번에 칭찬을 하는 캠페인을 운영을 하고요. 가정의 달 효 예절 실천 인증사진 올리기.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 안마를 해준다거나 세족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자랑하는 프로그램들을 토대로 해서 학급이나 가정 내의 문화를 좀 훈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캠페인과 학교 인성 브랜드 만들기를 연계한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와 더불어 우리 어차피 학교문화 책임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님이나 학생 또 교직원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캠페인을 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역별 가정연계 인성교육 특색사업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소식지를 발간하기도 하고 UCC나 쇼폼, 또 실천수기, 포토 에세이 등과 관련된 공모전도 운영한다고요. 이 쇼폼이 뭔가 하고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용어에 우리가 이 기획서들을 공부를 할 때는 여기에 사용된 용어나 문법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잘 안 읽힙니다. 자꾸 이렇게 저랑도 읽고 또 혼자서 다양한 공문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그러한 용어들이 익어서 다음번에는 훨씬 더 이 공문에 대한 문해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오면 꼭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쇼폼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틱톡처럼 아주 짧은 영상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정, 학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운영한다.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 성장 단계별 인성교육 활동 길잡이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가정연계에서는 존중, 우리 가족은 특별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특별한 점을 알아보고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려, 우리 집 행복 지킴이는 바로 나.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적어보고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협력, 공동체 감사 나눔 투두 리스트. 그래서 가족과 함께 나눔할 수 있는 실천 활동을 계획하고 우리가 버켓 리스트처럼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면 지워나가는 것들 또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는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마음 챙김, 가족 관계에서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등의 요인을 파악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처방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해보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 존중, 배려, 협력, 책임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체적 인성 덕목 4가지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고요. 가정연계 인성교육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하는데 가족 인성 힐링 캠프, 아버지와 함께하는 프렌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생활인성교육과 때 말씀을 드렸지만 프렌드와 아빠를 상징하는 대리의 합성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키즈런 대회, 자연과 가족과 함께하는 에코 트레킹, 가족과 함께하는 마음 수련, 체력 단련 힐링 캠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자, 두 번째인가요, 이게? 두 번째, 가정, 학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운영의 두 번째는 학교별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프로그램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 대상으로 해서는 아빠와 함께하는 달빛 캠프, 아빠와 함께하는 체육 활동, 또 파파데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체험 활동도 있는데 가족 단위 봉사 활동이나 가족 참여 현장 체험 학습이 있고요. 세 번째, 가족과 함께하는 체육 인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 생태 체험, 레크리에이션, 보물찾기 이런 것들이 얘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력을 위한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그래서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 행사 및 발표회, 체육대회를 운영하고 학부모가 함께하는 인문학 아카데미, 부모님 자서전 만들기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가정연계 인성교육 강화에서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부 추진 과제는 학부모 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학교 확대입니다. 요게 작년에도 운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운영한 실천 사례들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작년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학부모 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학교 확대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은 학부모 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한다. 그래서 학교자율 과제와 학부모 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학교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요. 학부모 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학교 정담회, 여긴 또 정담회라고 썼네요. 그죠? 아까 간담회라고 썼었는데 또 실천학교 네트워크 운영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활성화한다. 두 번째는 학부모 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 사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는 나눔의 자리를 만든다. 그래서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경기 인성교육 모델 연계, 학부모 학생 참여 인성교육 사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정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내용을 보급한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인성교육 실천 사례 연구 발표 대회를 통해서 가정연계 인성교육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가정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용 공유회를 개최해서 단위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3-2 과제 3의 두 번째 세부 추진 계획은 학부모 인성교육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 경기도 교육감님 신년 기자회견 때도 학교가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 점진적으로는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급이 바뀌거나 아니면 학교에 최초로 진입하는 초등학교 1학년 시절 이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신입생과 관련한 학부모 연수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자, 요 학부모 인성교육 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된 세부 실천 프로그램 첫 번째는 가정, 학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부모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 주요 추진 계획에 보면 학부모 참여형 인성중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성교육 계획서를 수립할 때 반드시 이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러한 인성교육 활동에 대해서 학부모와 공유하고 같은 방향으로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상담을 통한 성장 단계별 학생 인성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 주간 운영을 할 때 자기 자녀와 관련된 이해교육 자료를 지원을 하고요. 상시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이렇게 안내하도록 협력 지원과와 연계해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경기 학부모 참여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온라인 학부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또 학부모 온누리라는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 상담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 인성교육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지원과와 평생교육과 연계를 토대로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부모 인성교육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을 안내를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또 학부모님께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연계, 초등, 경기 인성교육 교과서 3종 활용 안내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예전부터 이 초등학교 관련한 인성교육 자료가 3가지 종류가 이미 개발이 돼서 배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이 학교 안에서 일상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가정연계와 관련해서는 더 나아가기 차시 이 활동을 토대로 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가정에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이제 구현함으로써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가정 안에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1, 2학년 군 1단원에서는 일상에서 예의, 실천하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5, 6학년 4단원 부분에 보면 가정에서 긍정태도 습관화하기 이렇게 학년군별로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더 나아가기 활동을 이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3-2-2 이 학부모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가정 안에서 또 학교와 이 연계해서 어떻게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서 이 협력지원과와 연계해서는 학부모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요. 또 가족심리회복 및 학부모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색이나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가족 심리회복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학부모 상담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가정연계 인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데 이 지역 단위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가족 단위 인성교육을 운영하고 또 인성기반 자녀 성장 단계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는데 학부모 교육 과정을 활용해서 학부모 교육 운영을 안내하고요. 또 지역별 균형과 특색을 갖춘 학부모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가족 형태에 따라서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금 학교 현장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손 가정이나 학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학부모 교육 참여가 좀 어려운 가정을 위한 맞춤형 학부모 교육 및 자녀 교육을 이 체육건강과와 연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또 아버지 등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협력지원과와 연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요 앞전에 살펴봤지만 아버지와 함께 인성교육하는 거 있었었죠. 프렌드와
대리, 친구와 아빠의 합성어 프렌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어떤 특정한 학부모 군을 이 특정해서 하는 교육 활동들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학부모의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요. 재능 기부를 활용해서 이 가정연계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요. 학부모의 운영을 통한 다양한 가정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부모의 운영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자원봉사라든가 학교 안 교육활동을 지원한다든가 학교가 청소년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는 인성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 연계 인성 수업을 실천하고요. 세 번째는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1, 2, 3 과제가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과제사 인성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세부 추진계획은 인성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앞서도 살펴봤지만 지금 생활인성교육과 외에도 이 협력지원과 체육건강과 융합교육과 미래교육 담당관 등 다양한 부서들이 이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계획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러한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건데요. 도교육청 및 유관부서 협력을 통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은 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생활인성교육과에서 체계를 구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협의체의 이름이 경기 인성교육협의체입니다.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연관 부서들의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인성교육 정책의 통합적 관리와 협업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맞춤형 지원 그리고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인성교육 세부 프로그램들을 계획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밑에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생활인성교육과가 되고요. 이렇게 9개의 부서가 지금 이 인성교육 협의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운영하는 세부 교육 활동들 중에서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 전체 계획에 포함해서 부서 통합적으로 학생의 인성교육을 지원할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통합교육, 내실화 및 장애인식 개선을 한다. 그래서 이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들에 대한 교육 내실화 그리고 장애인식 교육 개선을 통해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고요.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놀이중심 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또 교육과정 정책과에서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배움 중심 수업에 실천한다. 그래서 앞쪽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탐구 실행 성찰이라는 이 형태를 가지고 이 인성교육을 여기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특히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통해서 주어진 문제를 협력적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를 토대로 우리 8가지 인성 덕목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내용 나와 있었는데 그런 게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체육건강과 같은 경우에는 뭐 1인 1스포츠 클럽이라던가 이렇게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마음과 우리 몸이 함께 조화로운 인성교육 함양을 지원을 하고요. 융합교육 정책과에서는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문화예술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독서 입문 교육이었거든요. 이런 것을 토대로 이 타인의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자기 이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함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지원합니다. 생활인성교육과에서는 인성교육 기반의 생활교육과 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있었는데요. 가장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도 살펴보면 학교급의 인성 브랜드, 또 학년 단위의 인성 브랜드, 학급 단위의 인성 브랜드, 가정 단위의 인성 브랜드와 관련된 부분들 해서 실천 과제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에 서약하면서 스스로 자기 삶을 자정하고 조율해가는 과정이 담긴 정책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이라는 것을 모든 학교에서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실천 사항들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단위에서 마련을 할 때 우리 공동체성 인성 덕목인 존중, 배려, 그리고 협력과 책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마련을 함으로써 이 인성 브랜드와 또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이 함께 가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앞쪽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협력지원과는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학부모 참여 및 학부모 역량 강화를 한다. 그래서 이 협력지원과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가정, 연계,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이 협력교육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지역교육협력과에서는 놀이 및 취임 중심의 이 돌봄교실, 이외에도 이 인성과 관련된 공유학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학교나 이런 것들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서도 이런 인성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교육 담당관에서는 이제 디지털 시민 역량과 디지털 창의 역량들을 함양할 수 있는 것과 연계해서 인성교육을 실현한다. 그래서 총 9개의 부서가 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크게 4가지로 뺄 수 있는데 학생 체험 중심 인성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서는 요거는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유관기관이네요. 아까 이 위쪽에는 이제 경기도교육청 부서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지원이었고 이 하단 부분은 이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이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체험 중심 인성 프로그램과 관련된 유관기관은 경기도 학생교육원, 요거 앞쪽에서 설명드렸지만 학급별로 인성교육과 관련된 1박 2일 이 캠핑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공하는 거 있었고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경기학교 예술창작소, 또 체육활동과 관련해서는 용인에 있는 경기학생 스포츠센터를 이렇게 운영한다. 이런 기관들도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또 꼭 전문직 시험에서도 이런 기관들과 관련된 교육 활동을 기획할 때 쓸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이러한 인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도 이런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활동들을 살펴보고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 인사과는 이쪽 위에서 좀 다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뒤에 이제 이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관련된 부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외에 이제 경기도 교육연수원, 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 미래교육연수원 이런 연수원 단위에서 선생님들의 인성교육과 관련한 이제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역량 강화와 관련돼서는 이 협력지원과가 주축이 돼서 경기 평생교육 학습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부모님들의 연수를 운영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성교육 지역협의체를 토대로 교육지원청과 지역에 있는 인성교육 관련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유관기관들이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이런 학생 인성교육, 또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 선생님들에 대한 체험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4가지 단위의 프로그램들, 현장 체험 중심 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 선생님들의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의 이런 협의체 구성 등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인성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앞쪽에 나왔던 설명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추진한다.
그래서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또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거, 학교 가정 지역의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이제 지원해 나가는 것을 이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에서 추진을 한다. 요거는 이 앞쪽에 세웠던 계획들, 부서 통합적으로 세운 계획들을 이제 심의하고 확산해 나가는 역할이고요.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 앞쪽에 있었던 경기 인성교육협의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개념이다. 그 다음에 학교 인성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도 단위에서 또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학교 단위에서도 인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 학교 단위의 인성교육협의회에 이런 뭐 진로상담부, 인성부, 생활안전인권부 이런 이제 명칭은 다 다르겠죠, 그죠? 학교마다. 그렇지만 이러한 뭐 교무, 체육, 교육과정부, 문화예술부 앞서 설명했던 그런 경기도교육청 수준의 부서 통합처럼 학교에서도 이 부서 단위의 협력을 토대로 인성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성교육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 안내를 하고 있고요. 뭐 교무부나 교육과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자율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외에 뭐 사제 동행 독서, 뭐 밤새워 책 읽기라든가 독서 입문과 관련된 부분이죠. 도서관과 연계해서 독서 캠프를 운영한다든가 또 학년별로 중점 인성 덕목을 주제로 정해서 관련된 교과 수업 시간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고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을 통한 인성 덕목을 함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원하라는 거죠. 갑자기 이제 요거 보니까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4개 영역이 아니라 3가지 영역이었는데 기억나시죠? 지금 현재 1학년들은 그렇게 아니죠. 내년부터 1학년들은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그냥 요거는 우리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할까요? 어떻게 바뀌었죠? 자율자치와 그 다음에 동아리와 진로 활동으로 되어 있고 봉사는 동아리 쪽으로 연계가 됐지만 봉사활동은 어떤 곳에 이제 연계가 돼서 운영이 되어도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 3가지가 모든 학기에 균등하게 이루어질 필요 없이 하나가 집중돼서 운영될 수도 있고 3가지를 모두 균형 있게 편성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또 인성부나 생활안전인권부에서는 이 언어문화 개선 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특별주간은 9월 넷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로 이렇게 특정되어 있었고 이 디지털 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6월 셋째 주,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는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 비폭력 대화 및 갈등 조정을 통한 관계 개선 프로그램, 또 뭐 성찰일기나 감사 편지, 그래서 이 뭐 5월달 스승의 날이나 또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이 선생님과 부모님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정보부에서는 이제 디지털 시민교육과 관련된 예방 활동이나 인성 친화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선풀 달기나 언어 습관 자기 진학 앱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자율실천 규칙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또 학급 안에서 또 집에서는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학체육부 또 예술부에서는 1학생 1학교 스포츠클럽 가입 또 스포츠 리그라던가
뭐 건강 체력 교실 등 이 체육 활동을 통해서 인성 덕목을 함양할 수 있고, 스포츠맨십 등이 사실은 인성교육과 굉장히 관련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1인 1 예술 동아리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측면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 상담부에서는 관계 증진 및 생명 존중 집단 프로그램, 뭐 또래 상담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뭐 진로 상담부에는 학교마다 있는 위클래스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친구 사랑의 날이나 친친데이, 고마워, 이게 고사리가 고마워, 사랑해, 뭐 이해인가요? 이게 고사리 데이 등 마음 표현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위기 학생과 관련해서는 인성교육 유관부서와 연계해서 사전에 그런 학생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위기관리 학생과 관련된 매뉴얼들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선생님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 운영하면서 또 다양한 행정 업무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이 동영상들 오며 가며 들으며 이 학교 안에서 실행해야 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해하고 선생님들의 이 교육 조직 안에서의 이 업무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이 교육활동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이 경기도 지역도서관. 그래서 이제 이게 6개 있나 그렇죠. 경기도 지역도서관이. 그래서 이름이 교육도서관이라고 아마 이름 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지역도서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단위의 지역별 도서관과도 연계를 해서 인문학 특강 및 각종 문화 행사를 할 수 있고요. 경기도 북부에 있는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토대로 해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은 물론 부모님들의 인성교육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앞서 우리 그 표에 나와 있던 경기 평생교육학습관을 통해서 우리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 학부모나 지역주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학교 예술 창작소를 토대로 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 단계별 교육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도 학생들이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또 이제 비대면 환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또 인성교육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아동 또 청소년 성인들과 관련된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방과 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여기 보면 지역교육협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돌봄교실, 올해 교육부에서 이 늘봄 사업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서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원하기만 하면 이제 이 늘봄 사업에 참여를 하고 하루 몇 시간, 2시간 단위의 이 교육 활동을 제공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돌봄 교실도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인성교육의 아주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이러한 누리과정 2시간을 활용을 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등 방과 후 학교에서도 인성 친화적인 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고요. 공유학교와 관련해서 경기 공유학교와 경기 이룸학교를 통해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체육건강과에서는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또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 스포츠클럽 지원을 토대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지역과 연계해서 참여하고 또 그 체육활동을 통해서 8가지의 인성덕목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과 연계한 방과 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 활동도 지원을 하는데요. 지역 연계형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요. 또 마을 기반 학생 동아리나 청소년 의회 운영을 토대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선생님들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인성교육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선생님들의 인성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를 확대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연수기관과 연계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경기도교육청 연수기관 연계해서 인성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을 하고요. 각종 연수 과정 중에 인성교육과 관련된 강좌를 포함해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와 학생공감, 학교 부정응 학생 지도, 회복적 생활교육, 학급 긍정 훈육법 강좌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인문소양, 정서 및 갈등관리, 상담 등의 다양한 연수 내용 편성으로 선생님들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고요. 경기 인성교육 전문교사 네트워크 활용해서 이미 인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역량을 축적한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수업 사례라던가 인성교육 교육 활동들의 실제 학교 구현을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은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연간 1시간 이상 의무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학교에서 담당하시는 부장님께서는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학교마다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또 학교별 인성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해서 이런 토의토론이나 워크숍, 액션 러닝 등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해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또 이 인성교육과 관련된 공동연구와 공동실천을 토대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죠? 공동연구, 공동실천. 선생님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 학교 안에 이게 있다면 이제 학교 밖에 지역교육 연구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 학교 안, 학교 밖, 학교 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학교 안과 학교 밖 두 가지로만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러한 성장 나눔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성교육 연구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건 생활인성교육과에서 하는데 이 인성교육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것들이 개발이 되면 단위 학교에 이러한 협력 모델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연말이 되면 이렇게 연구학교 성과나 이 수업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공유하는 자리들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교육청 유튜브에 작년 자료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성교육 연구학교를 계획을 수립했는지 또 어떤 형태의 인성교육 수업 모델을 개발해서 운영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등이지만 이 초등 단위에서 이 유치원, 그러니까 이 학교 안에 병설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학교에서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병설 유치원에 방문해서 초등학생이 이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펼쳤던 사례가 나와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 선생님들이 교육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언니, 오빠들이 가서 이렇게 인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놀이 중심으로 수행을 하니까 굉장히 몰입도 있게 참여를 하는 부분들이 이 안내가 됐었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2022 개정교육 과정에 유치원과 또 초등학교의 이음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졌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인성교육 안에서도 실천되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 경기도 인성교육 실천 사례 발표 대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육 활동을 이렇게 운영했던 것들을 발표하고 또 이 인성교육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선생님들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러한 실천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단위 학교의 인성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성교육 사례를 발표할 때는 일회성이나 행사성의 교육보다는 상시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 사례들을 발굴하고 또 공유함으로써 우리 학교 단위에서의 바른 인성 함양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고 또 성장 단계에 맞춰서 문화예술, 체육, 인문독서 그 이외에 다양한 부서 통합적인 이런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내용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인성교육의 사례들도 많이 발굴을 하고요. 이를 토대로 가정, 학교, 또 지역사회가 연계한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부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 계획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성교육 교원 네트워크 구축. 우리가 이 인성교육 리더 교사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기획에서 굉장히 표준화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각 지역별로 네트워크가 있고 이제 도단위 네트워크가 펼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학교별로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어떤 형태로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또 계획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을 여기 나온 것처럼 연구회 단위로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운영한다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각 지역별 교사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선생님들이 이 도단위 또 지역 연구회, 도단위 연구회를 또 구성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고민들이나 우수 사례들이 각 지역별로도 또 소통이 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실천 사례 발표나 정책 토론회 등에서 각 리더 교사들이 역할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각 단위 학교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보면 경기도 교육청 단위의 교원 연구회 네트워크 운영을 한다. 또 지역 단위의 연구에 또 경기 인성교육 전문교사 네트워크 운영 지원 관련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부 사업들은 잘 살펴봤고요. 밑에 이제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이러한 세부 실천 계획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환류해서 이 차년도에 질 관리를 통해서 개선한 것들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인성교육 실천 나름 및 인성교육 의견 수렴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앞쪽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매년 이런 것들 아마 시행을 할 예정인가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토대로 정책에 대한 자문, 또 올해 운영한 거에 대한 성과 평가 등에 대한 심의를 토대로 질관리를 해 나가고요. 또 2024 인성교육 시행계획 지금 저희가 함께 읽는 것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댓글을 통해서 그런 말씀 해주신 선생님 계셨어요. 이 계획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닌데 머리에 딱 박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시행을 계획하는 주무부서에서는 단위 학교에 이러한 것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이런 설명회라던가 아니면 안내 자료 또 그리고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그런 컨설팅이나 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인성교육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시의적절한 지원 평가를 하겠다. 또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실천 성과 평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교 평가에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학교 평가 편람에 나와 있는 것들, 또 기관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토대로 지역 지원청이라던가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의 방향성이 도에서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율장학 같이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천하고 평가하고 환류해서 하는 과정들이 학교 평가와 또 기관 평가와 연계해서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질 관리를 하고 점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기대 효과는 소통, 공감, 존중과 배려에 학교 문화 조성을 토대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정책 1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교원의 인성교육 실천 역량 강화를 통해서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요거는 정책 몇이었습니까? 여기 정책 4였습니다. 여기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토대로 해서 학생의 자존감을 향상한다. 이게 정책 3이었고요. 가정학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인성교육 실천 네트워크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요거는 가정학교는 2였고 이 네트워크 관련돼서는 4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1, 2, 3, 4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기대효과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기관 협조사항을 보면 경기도교육청구 9개 부서에서는 이 기본 인성 함양을 토대로 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라 라는 부분 나와 있고요. 직속 기관에서는 특히 연수원 같은 단위에서는 연수 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협조해야 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청 단위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현장에 이 안내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지원청 단위에서는 이 기본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또 지원청 단위 인성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요. 인성교육 실천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하고 공유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 또 단위학교의 인성교육 운영관리를 지원하고요. 지역별 인성교육 대표 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연수나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인성교육 추진 안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영할 내용, 그러니까 학교 단위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야 되어 있다. 그래서 본 시행계획에 되어 있는 8가지 인성 핵심 가치나 덕목, 인성 범주를 참조해서 계획을 세우되 지역 단위 또 단위 학교의 설정에 따라서 자율성에 기반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선정, 운영하고요. 이 관련 법령을 참고해서 학교별 이행사항, 예를 들면 인성교육 계획서를 수립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 또 연간 1시간 이상의 인성교육을 교원들이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켜달라는 거죠. 또 단위학교 인성교육 계획 수립 시 필수사항은 단위학교별 인성 핵심 가치 덕목 및 기본 인성 범주를 반영한 특색 있는 인성교육 계획을, 그러니까 이 계획을 꼭 수립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고요. 학교 인성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 또 학우니 심의를 이 인성교육 계획은 받아야 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의 만족도 조사를 연말에 받아서 차기 년도 계획 수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부서 통합적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부분 우리 앞서 살펴봤었잖아요.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및 인성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할 때는 학교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편성, 운영하고요. 학교 자율과제 계획할 때 이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에 인성교육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부분. 그리고
2024 경기 기본 계획의 실천 과제 기본 인성 교육 강화와 가정 연계 인성 교육 강화와 관련돼서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뭐 디지털 인성 교육이라든가 가정 연계 인성 교육이라든가 실천 체험 중심 이런 인성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교원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1시간 이상 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전학공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또 범사회적인 인성교육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학부모 교육 기회를 가정에 적극 안내하고 가정 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범사회적인 인성교육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는 당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하단 부분에는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개발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주소 등과 그리고 자료의 제목들이 실려 있는데요. 한번 시간 나실 때 살펴보시고 학교 단위에서 이제 이런 인성교육을 시행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부로 나눠서 이제 2024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두세 번씩만 들으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인성교육을 우리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기 위해서 이 지원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공문이라 3부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 그럼에도 이 인성교육이 경기도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경기교육의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가치와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렇게 함께 공부해주신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이 댓글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농담도 좀 해주시고 하는 것들 보면서 저 혼자 공부하고 또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이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에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 힘들기도 한데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게 공부하는 것에 대한 재미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지치지 않고 우리 함께 늘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육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우리 많은 댓글들로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